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의 집값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매거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알찬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유혜영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습니다. 날씨도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 그러면서도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자, 이게 날씨만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도 여러 가지로 지금 혼돈의 시장입니다. 그만큼 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10월 달 되면 또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자, 부동산의 재테크,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길잡이가 좀 돼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오늘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유혜영 이사님 인사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장하기 상당히 좋은 계절입니다. 부동산 시장 지역 분석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저희 사연부터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 마포구 토박이인 50대 주부입니다. 작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용산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타이밍에 괜찮을지도 궁금하고 소액으로 용산 투자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50대 주부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무래도 좀 추가로 재테크를 희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실지 알아보기 전에 저희 한번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 정리부터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마포 거주를 하시고 50대 후반 여성 되시는 분인데, 자,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주택이 조금 몇 개가 좀 되시다 보니까 다주택자, 특히나 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 정책이 되어 있는데, 자, 그거로 인해서 용산 한 번 더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상당히 지금 걱정이 좀 앞서시는 분 같아요. 자, 예산 한 3억 원 정도 갖고 계신 분인데, 자, 이분에 대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 걱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분에 대한 솔루션 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주택자시면은 세금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솔루션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 솔루션 결론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투자가 아닙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과거 저희 나라 지금 정권이 여러 번에 의해서 바뀌어졌는데, 자, 희한하게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반드시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과거 물론 이제 그 이전 정부들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오래전 노태우 정부 때, 자, 이때 규제 정책을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완화 정책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규제. 자, 이때도요, 상당한 규제를 했습니다. 실제 이때 종부세,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바로 이 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완화 정책을, 자, 현재 노무현,
우리 지금 노무현이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데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이클로 보면 규제 완화 완화 규제 완화 완화 규제. 자, 이게 지금 정권별로 보면 이 사이클이 뭐 꼭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반복 사이클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추를 보면 규제할 때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완화할 때 이렇게 아무래도 하향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가격이 많이 월등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불공정이 됐던 또 가격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19년도, 그럼 2017년도와 2018년도 기준으로 가격 상승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기 과열 지구, 뭐 특히나 투기 지역 같은 거 지정을 하는 배경이 바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점을 드린다 그러면, 자, 현재 그러면 가격이 상승되는 게 멈추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간단하게 제가 짚어가면, 자, 첫 번째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다 보니까 지리적인 고정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이 고정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지역적인 변화를 발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 지역에 어떤 개발 요소들이 들어가는지를 제1순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사회적인 가변성, 이 불변성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가변성의 요인이 뭐냐? 결국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좀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 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서울권과 지방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소득 구조, 같은 인구가 아닙니다. 인구 안에서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 거기에 행정적인 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개발 요소가 바로 이 행정적인 거의 가변성인데, 자, 이 역은 그 지역을 얼마나 개발을 하고 장려 촉진을 하는지,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규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자들,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걱정은요, 자,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수익이,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더 거치게 돼 있는데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자, 이게 투기 지역입니다. 가운데 한강을 끼고 있는 바로 이 지역, 자, 이거 정부가 규제 정책으로 지역 지정을 해놓은 건데, 자, 여기 중심이 바로 강남, 용산, 강남,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찬성을 드리냐면, 자,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이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우리는 항상 보면 상승되는 시점에 꼭지점이라고들 알고 가시지만, 자, 하락되는 기준은 대부분 아까 같은 행정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변수가 빠지면 당연히 하락이 오는데, 자, 지금 여기 투기 지역으로 잡혀져 있는, 그것도 정부가 딱 지정돼 있는 부분, 자, 이런 얘기 저는 솔직히 정부가 쪽집게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가시는데, 자, 가장 큰 문제, 자, 이 지역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의 상승을 더 가지만 상당히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소규모,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 좀 많이 발품을 파셔야 되는 부분하고 지역을 정보를 일단 가장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용산이나 강남권 안에서도요, 한 3억대 중반 아니면 3억대 미만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용산, 강남 들어가면 기본이 10억대, 20억대인데 미리 회피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용산과 강남 쪽으로 들어가시는 부분, 이유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아직은 더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더 하셔도 된다는 그런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라라고 일단 솔루션 결론을 좀 내봤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정권에 따라서 규제와 완화가 좀 반복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오른다라는 이 결론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가능한 또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우리 김수연 캐스터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김수연입니다. 서울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개발 호재가 뛰어난 미래 가치를 겸비한 지역, 바로 서울시 용산구인데요. 용산구 중에서도 이곳 바로 한강로입니다. 용산구의 경우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각종 부동산 지표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에는 용산 민족공원이 그런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국제 업무지구, 서울역 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와 주거 재정비 사업 호재까지 있습니다. 용산에서 소액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면 한강로의 다세대 주택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치는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삼각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추천하는 구조는 1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현재 용산 한강로 주변의 시세는 약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용산구 한강로입니다. 자, 이곳은요, 서울 중앙에 일단 위치해 있고요.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입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용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개발 호재로 몰려있는 핫플레이스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이렇게 용산이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인데요. 교통이 확충이 되고 또 대기업이 입주가 되고 또 일자리가 증가가 되고 또 인구가 또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가 되는 곳, 그런 조건이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산 중에서도 본 다세대는 한강로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지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에 있는 이 한강로의 입지는 주변이 거의 근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이 상당히 희소한 그런 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우리 김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한강로 다세대가 되겠고요. 용산 민족공원이 예정지 바로 초근접지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다세대, 한강로 다세대 인근에는 아모레 퍼시픽 본사와 또 미술관과 또 LG U+ 본사와 또 용산 KT 용산지사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갖춰져 있고요. 또 용산 우체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러한 편리시설들이 인근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마트라든가 아이파크몰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요건의 생활권으로 도심 지역의 직장인이나 또 학생에 대한 이런 임차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서울역에서 이 용산까지 개발에 완전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보는 그런 입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00만여 평의 이 용산 민족공원의 초인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로 다세대입니다. 때문에 용산국제 업무지구와 또 용산전자상가라든가 재생사업지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광역교통과 대기업이라든가 그로 인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노 지역 재정비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가 두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주택 수요가 풍부히 갖춰져 있는 지역, 거기에 충족할 만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리학적으로 뭐 훌륭한 거는 두말할 것도 일단 없고요. 이외에도 더블 역세권에 생활 편의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발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개발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강북의 부의 축, 용산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개발이나 가격 상승 여력이 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이고요. 그중에 특히 한강로 지역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용산 전역이 개발 호재 전역이다라고 할 만큼 개발들이 큽니다. 그중에 가장 큰 호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 민족공원 개발이 있고요. 약 한 100만여 평의 이 규모의 공원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용산민족공원이 바로 앞으로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할 그런 대체할 역할이다라고 할 만큼 상당히 큰 그런 대표적인 명소가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본 그 다세대와도 상당히 가깝게 거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에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 일대가 관광과 IT와 문화와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개발 예정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용산 동쪽에는 용산 한남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에는 이촌 전략 정비구역으로 이 노주거지가 정비가 들어가는 신흥부촌으로 또 재탄생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서울역 역세권 통합 그 개발 사업의 수혜지가 바로 또 본 물건지 인근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노선에 향후에 4개의 노선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GTX A 노선과 GTX B 노선, 신안산선과 신분당선이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은 통합 역사로 개발이 들어가게 되고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는 지하화되면서 그 위에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의 중심지죠. 이 용산 전자상가라든가 KT 원효료 사업 복합 개발이라든가 또 현대자동차 48층 개발이라든가 또 용산 재개발과 또 용산 개발 계획에 맞물려 있으면서 또 서계동이라든가 청파동이라든가 이 효창 등의 재개발들이 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일대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용산은 강남을 능가할 만큼 굵직굵직하고 이런 풍부한 호재들이 갖춘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거기에 입지한 곳이 바로 한강로 다세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용산구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계십니다. 가격 정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현재 시세는 3억에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할 예상 전세 가격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월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본 물건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가격 정보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4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 강북권의 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앞으로 낼 세금도 걱정이고 생활비 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걱정입니다. 이번에 부동산들을 정리하면서 실거주하면서 동시에 임대도 주고 가능하다면 집값도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찾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60대 여성분이신데요. 서울 강북의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이것만으로 좀 부럽기는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겠죠. 내용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좀 사연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강북권 아파트, 총 4채. 지금 60대 여성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 자금은 충분히 좀 자산은 좀 되시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걱정하는 게 세금 절세. 그러면서 동시에
생활비 마련.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 자,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자, 이 부분을 혹시라도 자산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제 본인이 거주도 하면서 충분히 이 생활비 마련, 임대라든가 또 향후에 차익을 볼 수 있는 자, 이런 또 뭐 여러의 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자, 전체 예산 약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자, 이런 분들 상당히 아마 이 TV를 보시면서 나도 저런데라는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좀 솔루션 정확하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솔루션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 절세와 노후 자금 마련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솔루션 바로 내려주시죠. 네, 뭐 저희가 보통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한 바구니에 절대 다 담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부동산은 원래 한 바구니에 담던 뭐 여러 바구니에 담던 다 수익이 나오는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뭐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큰 부분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거든요. 그중에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거쳐지는 건 당연한 논리긴 합니다만 조금 과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 자, 다주택자에 대한 이 양도소득, 당연히 차익이 되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 세금 말고도 바로 중과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2주택은 10% 중과, 3주택은 20% 중과가 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세금에 대한 그런데 이 조건이 2018년도 4월 1일 이후 이제 양도되는 주택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국이 아닙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주택을 조금은 정리해야 될 필요. 거기 하나가 더 세금 들어가는 게 이제 보유세인데 보유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이 증가가 아주 대폭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는 주택에만 너무 한 곳으로 몰지 말라. 그래서 상품은 주택, 토지, 상업용이라고 하는 좀 포트폴리오 컨셉으로 좀 분산을 하신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선택과 집중인데 자, 지금은 아파트를 강북권에 아파트만 하셨는데 자, 아파트도 상품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시세 차익, 임대 수익이 아닌 차익형으로 가셨는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자, 밑에는 상가라는 상업용을 운영하시면서 위에는 주택으로 해서 임대 수익과 동시에 바닥에 있는 토지의 지가 상승을 노려보는 바로 이러한 통건물, 상가주택 컨셉의 상품으로 전환을 하시고 자, 이런 부분들은 주택이 여러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 기준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자, 그러면 금액을 지금 강북권 4개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나면 뭐 제가 볼 때 한 10억 원 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개 또 대출이나 이런 걸 갚는다 하더라도 예산 8억 원 정도라 그러면 자, 서울권에서 강남 용산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금 가지고는. 자, 그렇다 그러면 자, 가장 제가 먼저 따지는 것이 바로 인구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익으로 보는 것보다는 바로 임대에 대한 임대 수익을 조금 더 높게 포션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자, 인구가 많은 동네를 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로와 금천 쪽인데 자, 여기 아시겠지만 뭐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가 결국은 서울권에서 업무지구로 해서 인구가 많아지는 동네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동네에 새롭게 하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교통인데 자, 이쪽 지금 우리가 보통은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요번에 바로 9월 달입니다. 9월 9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선이 지나가는 이게 지금 여의도까지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충분히 이쪽에 임대 수요 인구가 몰려있는 부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천구 쪽에 임대 수익이 나오는 통건물, 특히 상가주택으로 해서 1주택을 만드는 컨셉으로 좀 제안을 드리니까 물론 지역은 서울권에 뭐 유사한 금액으로 여러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이 가장 미래의 인구와 정책, 특히 개발 호재가 더 그것도 먼 미래를 보지 않고 단 뭐 몇 년, 1년이든 3년 앞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의 호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바로 선정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수를 줄이면서 세금 절세와 그러면서 동시에 생활비, 임대 수익과 향후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이런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세금 부분에서는요,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되는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을 전환하는 방향을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1주택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실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수익형과 차익형,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어딘지 김수현 캐스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실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부동산을 찾는 건 흔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번 사연자분에게 꼭 맞는 지역과 부동산 저희 솔루션픽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시 금천구인데요.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주변에 업무단지가 많아서 많은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 현재 부동산 저평가 지역이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향후 신안산선이라는 대형 교통 호재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높은 미래 가치까지 갖춘 지역입니다. 사연자분에게 필요한 주택 유형, 바로 상가주택인데요. 먼저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임대를 위한 상가와 소형 주택은 물론이고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15억에서 16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가주택입니다. 위치는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신안산선 호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인구 밀도가 낮고 또 무엇보다 주택 시세가 지가가 저렴해서 주거 지역으로 향후 가치 상승을 높은 지역을 꼽으라 하면은 바로 시흥동을 들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 향후에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노후 세대가 거주를 하면서 연금처럼 월세를 받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주택 유형이 바로 상가주택입니다. 이 상가주택의 입지를 한번 보면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도보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역세권에 입지하게 되는 그런 입지가 갖추어져 있는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또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변에 의한 지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또 지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이 들어가는 그런 상가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가주택 인근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군 수요 갖춰져 있고요. 금천구청과 보건소와 또 금천경찰서 청사 등의 이런 관공서가 갖춰져 있고요. 대형 마트와 은행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에 재래시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재래시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본 상가주택 인근으로는 서부 간선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본 상가주택과 가까운 곳에 이 가산 지식산업센터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G밸리 업무타운들이 주변에 인근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 수요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입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에 상당히 효자 노릇할 그런 상가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건 중에 하나가 본인이 거주하는 동시에 다른 걸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생활하기에 필요한 부분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지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 상승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본 상가주택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니 해도 교통의 호재입니다. 이 교통의 호재를 통해서
뭐 주변의 인건 집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신안산선 개발 호재가 본 물건지 인근에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날 착공이 들어간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우선 안산과 시흥에서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의도의 업무 수요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단거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완공 시에는 서울역까지 이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서부권과 서울권을 이어주는 중추 역할을 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거기에 테크노밸리라든가 핵심 업무 단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치가 상당히 큰데요. 이 물건지 초역세권에 아주 근거리에 본 물건지가, 그러니까 본 상가주택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본 상가주택 인근에 지금 뭐 지가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주변 부동산들의 전언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가는 그런 상가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남부 공군부대 이전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첨단 산업단지로 공군부대가 개발이 들어가겠고요. 또 대한전선 부지가 또 개발이 들어갑니다. 대형 종합병원과 약 한 600여 명의 이런 간호 인력들이 또 갖춰지는 대형 병원이 또 들어갈 예정이고요. 주변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단지가 들어와서 생활성화됨으로써 거치가 상승이 또 올라가고 있고요. 서부 간선도로가 또 지하화가 됩니다. 이렇게 지하화가 되면 그 2020년 개통 이후에는 교통 정체들이 모두 다 해소가 들어갈 만큼 상당히 획기적인 교통 여건이 갖춰지겠고요. 또 인근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 사업이 들어갑니다. 광명이나 시흥 세계동에 조성이 되는 수도권 최고의 산업단지들이 또 갖춰지기 때문에 본 상가주택 인근으로는 여러 산업단지와 기존에 갖춰져 있는 이런 가산 지식산업단지라든가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호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게 저는 신안산선 착공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뭐 여의도나 주변의 업무단지로 가깝게 이동을 하실 수 있고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가격 정보와 투자 전략도 만나보셔야겠죠? 네,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현재 시세가 약 15억에서 16억 원 정도이고요. 보증금 5억에 월 360에서 약 400만 원 정도로 지금 임차가 거의 맞춰져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이 4억에서 5억 원대의 본 물건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천구청역 개발 사업과 또 신안산선의 특히한 수혜지로 인해서 앞으로 집가 상승이 가능하겠고 실거주로도 좋고요. 수익형으로 또 시세 차익형으로 상당히 기대가 큰 시흥동 신안산선 호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이었습니다. 네,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만나보셨습니다. 실거주와 수익형, 차익형 모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마지막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송파구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직장 적응에 도움도 줄 겸 아들이 실거주하면서 동시에 시세 상승도 가능한 부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 어떤 부동산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머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정리부터 해볼게요. 네, 자 이분의 사연 정리 일단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자 인천에 거주를 하시는 50대 주부님이신데, 축하할 일, 아드님이 그래도 취직이 좀 되셨어요. 그것도 이 서울의 송파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인천에서 서울 잠실까지 송파까지 출퇴근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실거주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해드리는 거 그냥 임대로 놓을 게 아니라 하나 투자하시고 매수하셔서 좀 시세 차익 가능한 이런 부동산 하나 하는데, 자 금액이 이제 좀 작습니다. 3억 원 정도 가지고 참 이런 부동산을 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솔루션 있습니다라고 결론도 내드리면서 솔루션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좀 작으면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번 솔루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서울권, 특히 강남 3구 중에 뭐 우리가 이제 송파 쪽도 상당히인데 솔직히 송파구는 두 개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잠실권과 송파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땐 대부분 잠실권으로 일단 가는데 잠실권은 아시겠지만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자, 재미난 이제 이 통계치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서울 잠실 아파트 매매 가격 떨어지질 않고 계속 상승하는 거. 이게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 잠실권 아파트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아파트만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동산이 항상 지역성, 인접성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제 도표가 자, 이게 지금 이제 과거 통계치긴 합니다만 자, 2008년도와 지금 2018년도 물론 올해 이제 연말이 지나가면 2019년으로 이제 아마 대치가 되겠습니다만 자, 이때 당시만 해도 강남역, 선릉역, 삼성역 대부분 지금 강남권에 있는 지하철역이 1순위로 인구,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 가장 인구가 많은 바로 지하철역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18년 말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자, 가산 디지털 단지가 다시 1등으로 바뀌고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뭐 가산, 이게 2008년에만 해도 구로 디지털 단지가 거의 10등을 했었는데 이때에는 가산이 없었거든요. 자, 그만큼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자, 선릉역, 여의도, 시청, 자, 강남역이 5등으로 밀려날 정도. 자, 이게 인구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하철의 역세권의 인구 분포, 특히나 출퇴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구 분포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걸 한번 좀 재미있는 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송파에 취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송파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송파 쪽이라는 게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권 자, 2호선 테란로를 기점으로 했을 때 과연 한강변 쪽으로 가는 모든 이쪽은 아파트 위주로 좀 되어 있고요. 자, 또 밑에 쪽 송파대로를 따라서 문정동, 가락동으로 놓고 보면 자, 이쪽은 업무직으로 해서 실제 인구가 많이 되는데 뭐 제가 볼 때 아마 취직이 아마 이 문정동, 이 문정 업무지구 쪽으로 아마 취직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쪽에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실거주할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투자 개념이 아니라 이미 여기는 인구가 많고 또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 있고 자, 이쪽 아파트, 잠실권의 아파트는 이미 뭐 규모가 뭐 10억대, 20억대까지 가니까 여기는 안 되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 바로 이 문정동, 가락동과 잠실권 사이에 송파권이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9호선 라인이 있고요. 9호선 라인 위주로 가는데 바로 여기가 강남이 붙어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현재 국제 교류 업무직으로 해서 이 대형 개발 아직 삽도 안 떴습니다.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에 인구가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일반적인 상식 물이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쪽과 이쪽 이 세 군데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고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투자는요 고평가되고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저평가되어 있는 데로 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잠실권과 문정 가락동과 강남권 사이에 바로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이 송파권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바로 이곳에도 3억 미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 아드님이 출퇴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지하철의 교통 바로 역세권으로 들어가시는 걸 좀 제안을 드리니까 3억 원대 미만으로 역세권으로 충분히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최소 직장생활 5년에서 7년 정도는 거주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시세 차익은 한 7년 정도를 보시면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 이런 솔루션을 좀 제안드리니까 충분히 이 송파권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아주 편리하시게 저희가 지도와 함께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솔루션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또 상담도 나누실 수 있고 강의 들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및 절세 전략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2호선 교대역 인근이고요.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소연 캐스터와 함께 이번 솔루션픽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강남 3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 바로 송파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솔루션픽도 바로 이곳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이 생기면서 더욱더 접근성이 높아진 지역이고요. 특히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 또 문정 법조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송파구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또 향후에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많은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사연자분에게 필요한 잠실동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호선 삼전역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인데요. 싱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풀옵션 원룸이고 현재 시세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잠실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역시 전문가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으로 와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피스텔인데요. 자, 원룸형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소개해드릴 부분은 잠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임대시장이 지금 월세 위주로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독신 가구와 또 커지는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고 또 금액대가 낮은 그런 오피스텔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또 문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도 개통된 지하철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강남 진입이 빠른 9호선이죠. 이 9호선이 강남으로 나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과 또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나 매매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동에 입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9호선은 이제 4단계 사업으로서 고덕 강일지구까지 연장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기대치가 높은 만큼 본 오피스텔의 그 가치 상승이 높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실동 오피스텔 인근에는 이 잠전초등학교와 장신중학교와 또 장신고등학교와 또 일반 장일고등학교라든가 영동일고라든가 이런 우수한 학군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고요. 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라든가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성과 또 전철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 상당히 수월한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서울의 대표적인 고원이죠. 이 지상 123층의 롯데월드타워와 또 롯데월드와 또 대표적인 이런 문화라든가 편의시설을 갖추어져 있고요. 또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을 충분히 이용해 볼 수가 있는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임차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입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이 강남 업무지역과 이 인접성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강남의 안정적이고 또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삼전역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황금 노선이죠. 9호선 삼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저희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이 호재 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예, 본 물건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완공과 또 잠실 관광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또 송파구 일대의 이 개발 호재죠. 문정지구 법조단지라든가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 개발로 인해서 이 주변의 지가가 그러니까 높은 그런 상승률이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변에 재건축이죠. 이 헬리오시티의 이주 수요가 있고 재건축의 이주 수요에 따른 그런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주변에 이게 재건축이 되면서 그
그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시세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거기에 따른 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호재가 되겠고요. 뭐 며칠 전에 발표했었죠.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단계 연장 계획이죠. 이 9호선 마곡 9호선이 연장이 들어가는 이 호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마곡지호와 강남과 여의도와 또 이 송파와 강동을 지나가는 서울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 황금 노선이 바로 이 9호선입니다. 이 9호선이 뭐 돈 노선이라 할 만큼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데 여기에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이 물건 인접지에 바로 또 연장선으로 4단계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강남 삼성역 이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역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글로벌 업무 단지들이 들어서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에는 지하 6층까지 지하화돼서 KTX라든가 GTX라든가 이런 광역버스, 광역터미널들이 들어서고요. 또 종합운동장역 일대까지는 이 국제 비즈니스 업무 단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국책 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잠실 지역에 위치한 삼전사거리, 이 삼전역 쪽에는 앞으로 상업이라든가 이런 주거 지역으로서 훨씬 더 가치를 빛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엘스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러한 개발 호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 물건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 가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삼성역 부지에 이 한전 부지에 현대차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입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서울시의 최대 규모로 이 계획 중인 이 현대차 사업이 들어온다면 이 상당한 이 기업 종사자가 유입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또 상권이 활성화되고 거인건이 상당히 크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잠실의 미래 가치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광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재정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기대 가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바로 이 오피스텔이 바로 이 잠실동 오피스텔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대형 호재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가구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오피스텔입니다. 그중에서도 황금 노선, 9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보셨는데요. 가격 정보와 투자 전략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본 오피스텔은요, 분양가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전세 가격은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대로 가능하고요. 전세금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2천만 원에서 약 한 3천만 원대 실투자금으로 본 오피스텔 분양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금 노선 9호선입니다. 9호선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실 지역이라든가 또 문정 업무단지 지역의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실 염려 없이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석촌호수라든가 올림픽공원이라든가 뭐 롯데월드 등의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향후에 가치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주택 임대 시장은 월세 위주로 재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처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효자 같은 오피스텔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잠실의 수요층까지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그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이라든가 또 차익형으로라든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 초역세권 잠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요,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재테크 매거진 오늘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아주 감사드리고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